어떤 식으로 잘 부양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가 많이 호전된다, 혹은 괜찮아진다, 혹은 같이 잘 지낼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 당사자의 행복과 가족의 삶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족끼리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인가를 깜빡깜빡하는 인지기능 저하가 기본적인 증상인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은 거의 없으십니다. 그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바로 치매에 걸린 가족과 잘 지내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나 방법은? 진단을 받으신 가족이 생긴다거나, 혹은 친척이나, 혹은 주변의 내 이웃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치매로 진단을 받았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편은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분들하고 잘 지낼지, 방송 매체나 이런 곳에서 본 치매 환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막 폭력적인 행동만 하는 건지, 이런 이야기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분이 여러 가지를 스스로 일상에서 했던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도와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치매로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이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지하고 도와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배려입니다. 배려와 관심인데요. 근데 이 관심이라는 것이 너무 큰 관심을, 또 이제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갖고 이분이 뭔가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 위험하니까 하지 마, 이것을 하지 마, 이렇게 뭔가를 못하게 했을 때는 이분이 할 수 있는 작은 능력들도 결국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로 하게 되면은 잔존 능력을 유지시켜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전에는 요리를 스스로 다 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거기서 어떤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때 도와주는 거를 하는 거지, 엄마 이제 요리하지 마, 엄마 아빠 이제 뭐 저기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친구도 만나지 말고 집에 있어, 이런 식으로 이분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못하게 했을 때는 할 수 있었던 것들도 못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땐 진짜 치매 중증도로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걱정하고 하는 그런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가족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오히려 이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지지하고, 그리고 작은 것들도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필요합니다. 치매 가족을 돌보면서 겪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사실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인가를 깜빡깜빡하는 이제 인지기능 저하가 기본적인 증상인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은 거의 없으십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바로 옛날에는 문제행동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행동심리 증상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어떤 것이냐면 대표적으로 배회라고 하는 길을 잃어버리는 행동, 집을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는 행동이라든지, 여기가 내 집이 아닌 것 같아, 나갈 거야,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혹은 네가 내 물건 가져갔지, 네가 우리 집 집문서 팔았지, 네가 어떤 행동을 했지, 이런 식으로 망상 같은 도둑망상이 가장 많은데, 이런 행동 심리 증상 때문에 가장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혹은 남편, 부인이 치매로 진단을 받았으니까 이제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나는 낮에 출근을 해야 돼, 우리 엄마 아빠 집에 있어야 돼, 혹은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아, 부인이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람은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노인 장교양보험 제도라고 하는 돌봄 서비스를 연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거부하시는 거죠. 나 아직 멀쩡한데 사람 필요 없어, 나 멀쩡한데 왜 나보고 저런 학교 같은 데 가서 나보고 왜 저런 사람들하고 있으라는 거야, 나 거기 안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답답할 수도 있고 걱정도 되는 상담도 많이 옵니다. 이거를 돌봄 거부라고 하는데요, 먼저 돌봄 거부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 드리면은,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혹은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치매 검사를 권유할 때 이 사람이 치매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듯이,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람이 돌봄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 입장에서는 이전에 나는 멀쩡하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구도 만났고 사람도 만났고 불과 몇 년 전엔 회사도 다니기도 했고 문화센터 가서 프로그램도 배우고 종교기관도 다니고 했는데, 왜 갑자기 나보고 이상한 사람들 와서 날 돌보겠다 그러고 이 사람들 모여있는 데 가서
낮 동안 프로그램 받으라 그러고 난 집에서 그냥 살림하고 싶고 그냥 친구들 만나고 싶고 그러고 싶어. 돌봄 서비스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돌봄 거부는 정말 당연한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들이 부모님이 돌봄 서비스를 거부하는 마음을 우리 가족들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냥 지지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입장에서 돌봄 서비스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도움을 받을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돌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은 돌봄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가족을 따뜻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인 것 뿐이지 우리 가족은 돌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돌봄의 전문가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요? 그래서 운영하는 지자체 치매 안심센터나 혹은 장기요양 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방문요양센터나 취약암보호센터 이런 곳들에 다 돌봄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돌봄 전문가가 개입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됐는지. 어떤 어르신이 계셨어요. 근데 치매가 아직 초기십니다. 치매가 초기인데 가족들이 보기에는 너무 혼자 계시는 게 좀 걱정도 되고 혼자 계시다가 길도 잃어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출근도 못 하겠어요. 근데 내가 직장은 나가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돌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돌봄 전문가는 어떻게 했느냐? 어르신 돌봄이 필요하니까 제가 오늘부터 올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어르신, 제가 오늘부터 어르신에게 이런 돌봄 서비스를 나라에서 제공하는 걸 할 건데 하고 싶은데 혹시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어르신에게 이런 돌봄 서비스를 해주고 나라에서 돈을 받아야 우리 가족도 먹고 살 수 있고 저도 좀 살아갈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저를 위해서 어르신께서 좀 배려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요.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꾸는 거죠. 그분이 돌봄 서비스를 거부하시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당신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면서 강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치매와 싸우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그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혹시 괜찮으신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께 제가 감으로써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런 배려해 주실 수 있는 건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돌봄 전문가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런 망상 등 행동심리 증상은 관련 도서에서 책 제목도 있어요. 바로 36시간이라는 치매 도서책인데 왜 36시간이냐? 하루가 24시간인데 왜 36시간일까요? 라고 하면은 치매 가족의 시간은 그만큼 고되고 힘들다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36시간이라는 책에서도 결국 가족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 행동심리 증상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중심으로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라라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들은 돌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 전문가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관련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혼자서 하기보다는 전국 치매 안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상담 콜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화번호가 1899 9988인데요. 18세부터 99세까지 88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가족과 같이 잘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치매가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너무 힘이 듭니다. 어디서 상담받고 도움 받나요? 치매가 있는 가족분들을 돌보면서 너무 힘이 든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사실 가족분들은 돌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돌봄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결국에는 상담받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를 안내드리면 먼저 치매 상담 콜센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치매 상담 콜센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화로 상담이 되는데요. 1899-9988 치매 상담 콜센터 번호입니다. 18세부터 99세까지 88하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이 치매 상담 콜센터를 통해서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256곳 보건소에다가 치매 안심센터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치매 안심센터를 직접 가셔도 되시고 혹은 사전에 전화로 치매 상담 콜센터 등을 통해서 등록해 놓으시고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일 낮 시간에 거기 갈 시간도 없고 그냥 가족들 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도움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 뭐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온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치매 가족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통해서도 서로 지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은 치매가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너무 힘이 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사례를 하나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안심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원에게 상담을 받고 싶나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신 거죠. 보호자님께서 우리 부모님이 치매 같은데 왜 그 외에 사람 보내주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신청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를 오는데 만약에 치매 전문 상담 기관이 아닌 곳에 이제 직원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거는 그 장기요양보험제도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데요. 거기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세요. 저희가 직접 도와드릴 수는 없고 직접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하고 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만 알려드리고 돌봄 서비스를 알아서 신청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그 기관의 상담을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담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상담이 되면 보호자님들이 또 직접 건강보험공단 전화를 하시고 여러 가지를 또 찾아보고 그러면은 단계 굉장히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문기관과의 이제 상담이 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치매로 진단을 받으셨나요? 먼저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저기서 우리 부모님이 치매 같은데 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치매로 진단을 받은 건지 아니면 치매로 보호자님이 느끼시기에 그냥 치매 환자로 보이시는 건지 치매로 왠지 우리 엄마 아빠가 치매 같다 이런 건지 그래서 검사를 통해 치매 진단 여부와 함께 말씀하신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죠. 해당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전화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청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혹시 치매로 진단을 받기 전 돌봄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해당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봄 전문 직원을 만났을 때는 돌봄 전문 기관인 치매 안심센터나 치매 상담 콜센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너무 걱정이 되고 답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치매로 진단을 받았어요. 우리 가족이 치매로 진단을 받았어요. 혹은 내가 치매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너무 답답하고 걱정되고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돌봄에 대한 전문가, 치매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앞으로 치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료도 해주실 거고 약도 처방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치매와 암의 차이점을 예를 들면은 치매는 진단 비용이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도 크게 많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치매 약값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암과 비교해서는 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항암 치료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암은 어떻죠? 암은 치료하고 수술하고 완치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치매는 그런 것보다 돌봄 비용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앞으로 정말 치매가 있으신 분들을 어떤 식으로 잘 부양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가 많이 호전된다 혹은 괜찮아진다 혹은 같이 잘 지낼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매와 돌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 치매로 진단을 받거나 내가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돌봄에 대한 정보도 얻고 그리고 만약에 돌봄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혹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돌봄 기관도 파악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치매 당사자의 행복과 가족의 삶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족끼리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돌봄 전문가인 그리고 치매와 관련된 전문기관의 도움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치매 안심센터와 장기요양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받나요?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가 바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 누구나 다 이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치매나 뇌혈
뇌혈관 질환, 이런 파킨슨병이 노인성 질환인데요. 이런 분들이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돌봄,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는 바로 6개월 이상의 돌봄이라고 표현합니다.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장교양 서비스 수급자로 판정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노인 장교양보험 제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혹은 가까운 곳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누가 갈까요? 당연히 보호자나 제3자가 가는 거죠. 당사자가 가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는 6개월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신청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팩스 신청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서와 신분증을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 시대에 누가 팩스를 써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들 보통 이제 핸드폰 가지고 계시면 거기 모바일 어플이라는 게 있는데요. 팩스 어플을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장교양보험공단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 어플이 있습니다. 더 건강보험, TH 건강보험. 그래서 더 건강보험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 로그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청에 따른 접수가 들어가고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을 할 거고요. 그때 가족이 같이 계시는 게 가장 좋죠. 이 방문 조사 후에 이 조사원이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요청을 하시면은 어르신이 치매로 진단을 받은 혹은 돌봄에 대해서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의사 선생님께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그거를 공단에다 발송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30일 이내에 장교양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장교양 등급이 나오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장교양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 2등급은 보통 이제 시설 등급이라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3, 4,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은 재가 등급이라고 하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시설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요양시설 그리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설급여는 아예 시설에서 계속 생활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음으로 재가 서비스, 재가 급여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요양보호사님이 자택으로 찾아오는 방문요양 서비스, 그리고 낮 동안 아침부터 오후 혹은 저녁까지 부양해주고 돌봐주고 서비스,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 주 야간 보호 서비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어르신 학교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차로 모시고 갔다가 저녁에 이제 집에다 모셔다 드리는 주 야간 보호 센터, 그리고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님이 찾아오는 거지만 간호사님이 또 찾아오는 방문 간호 서비스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잠깐 보호해주는, 요양원은 계속 가시는 거라면은 3일, 5일, 며칠 이제 이하로 잠깐 계시게 되는 단기 보호 서비스. 다음으로 집에서 휠체어라든지 자택에서 모실 때 아니면 화장실 안전바라든지 낙상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침대 이런 것들을 복지용구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재가급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장교양 등급을 받게 되면 크게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두 개를 중복해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장교양 등급과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공단에서 결정함에 따라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만약에 어떤 서비스를 내가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대표적으로는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장교양 등급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어플도 있어요. 더 건강보험이라는 어플도 있고요. 아니면 컴퓨터로 보시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에다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쳐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등급에 따른 서비스도, 그리고 어떤 기관을 가서 찾을 수 있는지도 이용해서 거기로 직접 신청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장교양 등급을 받아야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 아까 혹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상담하실 때 미리 요양원도 알아보라고 하셨던 이야기도 있으셨고, 또는 이런 요양원들을 찾아보면 좋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요양원을 미리 어떻게 찾아봐요? 라고 하면은 크게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인터넷에 노인 장교양보험 사이트를 쳐서 노인 요양시설도 미리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더 건강보험이라는 어플을 통해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있는데, 장교양 등급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요양시설이고요. 장교양 등급이 없어도 노인성 질환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요양병원입니다. 이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요양병원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들은 치매가 있어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저는 2010년부터 치매 관리 사업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역 주민과 치매 가족 그리고 종사자분들과 상담도 해드리고 강의도 해드리고 안내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앞으로 치매와 관련된 이슈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치매가 있어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고 치매가 있어도 괜찮게 내가 살던 일상을 내가 살던 동네를 내가 살던 지역에서 잘 살아가고 싶은 게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치매는 다 처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들이 많이 기본적으로 보시는 치매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치매 예방을 강조하거나 치매가 꼭 걸리면 안 되는 굉장히 나쁜 질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질병이든지 다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완벽하게 막을 수 있지 어렵다면 그리고 누구든지 나이가 들은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에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나 아니면 치매가 있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오늘 그런 내용들을 이 치매는 처음이지라는 도서에 잘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있어도 괜찮은 그래서 치매가 있어도 불편할 수는 있지만 불행하지는 않은 그런 삶을 누구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가 있는 사람이 괜찮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며 오늘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